비진의 표시와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진의의 뜻 말씀드렸죠? 유명한 판례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지 표의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중요한 판례고요. 따라서 이 판례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1번 판례. 자,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돼 있었어. 그러나 자기가 강제에 의하여서나마 재산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주기로 했죠. 그러면 그대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심은 줄 마음이 없었지만 강제를 하더라도 주기로 했다면 줘라. 그런 얘기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진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 뜻이 진정 무엇을 원하느냐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지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3번 판례, 유명한 판례죠. 판례가 너무 깁니다만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판례를 압축했지만 너무 기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죠. 근로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회사의 강요냐 또는 자진 퇴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해외 근로자가 업무상 재치를 위해서 귀국하려고 했더니 일단 사직서 내라. 그래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을 냈다면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회사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퇴직은 무의라는 뜻입니다. 회사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직 의사표시는 진한 의사표시고 당시 회사도 알았다. 그건 무의다. 그러니까 사직서 냈으니까 너 그만둬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네요. 이에 반해서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중간퇴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은 중간퇴직하고 퇴직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 중간퇴직서를 냈다. 중간 사직서를 낸 경우는 그 경우는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회사의 강요냐 또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이게 비교 판례 같은 것은 잘 보시기 바라고요. 비교 판례.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효과. 이게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책임져. 뭐라고요? 표시주의. 말한 대로. 너 주기로 했잖아. 그죠? 표시된 대로 책임져. 진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믿으면 그대로 책임진다. 그것이 표시주의입니다. 자, 진위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믿었다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표시주의다. 원칙적으로 유효, 책임져.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표시다. 표시된 대로. 유효. 다시 말해서 상대방 쪽에서는 진위 아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과실도 없고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대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아, 그게 알 수 있었어요? 몰랐다는 뜻이죠. 알았다든지 또는 몰랐지만 거기에 과실이 있다. 그런 경우는 무효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다. 좀 이따 그림 보십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사 이것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 대하지보다는 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둘이 있거든요. 비진의 표시 무효하고 허위 표시 무효 둘이 있는데 이 경우도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 상대적 무효의 경우는 이 경우는 여기서보다는 이어서 배울 허위 표시가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죠? 이 그림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이. 자, 갑이 을에게 시계 주겠다고 진한 의사표시 농담을 했어요. 그 보통 농담인 줄 알기 때문에 뭐 준다 하더라도 뭐 농담으로 뺏었다도 갈 때 주잖아요. 시계를 함부로 주겠어요? 저도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만 함부로 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갑이 을에게 시계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책임져. 유효 뭐요? 유효입니다. 유효. 대개는 그것을 알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갑이 농담함을 몰랐습니다. 몰랐다. 모르는데 과실 없어. 그럼 줘야 돼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시계 준다라고 했을 때 갑이 농담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 경우는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 되겠어요. 그냥 대개는 알겠죠? 이의적으로 뭐요? 이의적으로 자, 을 쪽에서 알았다든지 농담을 알았습니다. 또는 몰랐지만 과실이 있어. 그때는 무효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을은 받지 못합니다. 갑이 농담했어요. 을이 농담을 전혀 몰랐네요. 그 경우는 을은 취득할 수 있고, 그러나 을 중에서 갑이 농담을 하는 것을 알았다든지 또는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그 경우는 을은 취득하지 못한다. 설사 빚진 피지가 무효하더라도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시계를 받아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병이 몰랐어. 그러면 병은 보호받아. 이때 병은 선의로 족하고 일반적으로 선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 쪽에서 악의를 입증해야 되고, 특히 병 쪽에서는 선의면 좋고 선의에 과실이 있든 없든 괜찮다.